숨 마시며 두 손을 어깨 들어 올리며 머리에 삽장하고 천천히 두 손을 가슴으로 금속 시작하겠습니다. 나마스테. 내 영혼을 깨우는 소리 옴 아주 깊고 길게 삼해 보겠습니다. 숨을 깊게 들어 마시고 숨 마시며 두 손을 어깨 들어 올리고 팔을 어깨 벌려서 허리를 가볍게 잡아 무한을 크게 그려봅니다. 둥글게 둥글게 반대로 둥글게 둥글게 어깨와를 좌우로 움직여봅니다. 그 손을 덩들어지고 팔을 가볍게 풀어 두 발이 왼쪽으로 하도록 했어. 수작 손을 가볍게 덩들어지고 빠완 묵다 시리죠. 발끝을 자기 몸쪽으로 당기며 발가락을 넓게 벌려봅니다. 발가락을 꼭 말아줘. 다시 한번 발가락을 넓게 벌려보고 발가락을 꼭 말아줘. 발끝을 당겨서 발목을 꺾어서 발가락을 넓게 벌려서 발등을 쭉 펴서 발가락을 꼭 말아줘 봅니다. 다시 한번 발끝을 당기며 발가락을 넓게 벌려서 종아리, 허벅지, 햄스트링까지 쭉 당겨서 발등을 쭉 펴서 비복근, 대퇴직근 좀 더 꽉 쫙 말아봅니다. 크게 회전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엄지발가락을 툭툭 부닥쳐봅니다. 두 발이 왼쪽으로 하도록 해서 옆으로 앉아봅니다. 현 포즈. 힙을 살짝 들어서 허리를 곧게 펴서 배꼽에 깍지를 끼고 평소 때 끼지 않죠 깍지를. 숨 마시며 두 손을 어깨 들어 올려 좀 더 뻗어 올리며 왼쪽으로 가볍게 기울입니다. 역방야으로 힘을 주고 하나, 좀 더 쑥 내려갑니다. 숨 마시며 가볍게 들어 좀 더 뻗어 올려서 팔을 넓게 벌려서 가볍게 손을 내려놓고 두 발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힙을 살짝 들어서 허리를 곧게 펴서 배꼽에 깍지를 끼고 숨 마시며 두 손을 어깨 들어 올려서 좀 더 뻗어 올리며 오른쪽으로 가볍게 기울입니다.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좀 더 쑥 내려갑니다. 숨 마시며 가볍게 들어 좀 더 뻗어 올려서 팔을 넓게 벌려서 손을 내려놓습니다. 지금 이 두 동작을 했을 때 고관절 느낌하고 골반의 느낌, 척추의 느낌이 있죠? 손을 가볍게 덩들어짓고 그 느낌을 잘 가지고 동작이 빠먹다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렇게 움직여서 했을 때 느껴지는 느낌들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가볍게 두 발을 붙이고 왼쪽 무릎을 구부려서 왼쪽 발목이 오른쪽 무릎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 발끝을 잡고 왼손 발목을 잡고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사이에 끼워 넣습니다. 왼손 발목을 잡고 크게 회전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발끝을 잡아서 오른손으로 발등을 늘려봅니다. 발등이 확장되도록 쭉 당겼어. 주먹을 쥐고 발등을 탕탕탕 두들겨 봅니다. 왼손으로 발끝을 잡아서 발끝을 뒤로 넘기며 발바닥이 확장되도록 왼손으로 발끝을 잡고 발끝을 반대로. 그렇죠. 발끝을 뒤로 넘겨보세요. 발을 내려놓고 엄지발가락 툭 튀어나온 데 있죠. 여기를 왼손으로 꼭 눌러서 오른손 주먹으로 발바닥을 뻥 두들겨 봅니다. 발을 들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톱으로 발바닥을 꾹꾹 눌러봅니다. 특히 홈이 이렇게 안으로 우리가 이 발에 아치형이 만들어져 있는 데 있죠. 여기를 꾹꾹 눌러보세요. 아치형이 적은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러죠? 평발이라 그러죠. 이게 발이 여러분 몸무게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걸음을 걸을 때는 한 발이 여러분 몸무게를 모두 다 지탱합니다. 제가 76kg 정도 나가는데 한 80kg 나간다고 치고 그럴 때 80kg가 한 발이 다 지탱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떠세요? 80kg 들 수 있을까요? 제가 80kg를 들면은 물론 들 수는 있을 건데 엄청 힘들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80kg를 들기는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발이 뭐라고요? 80kg를 지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달리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뛰면은 그렇죠. 저는 한 100kg 정도가 하중이 어디에 쥐어진다고요? 발에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발만 주어질까요? 발, 발목, 무릎, 고관절에 지탱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여러분 50kg만 나가도 그렇죠? 뛰면 10kg 정도의 영향력이 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러니까 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평발이 오랫동안 뛸 수 있다는 것은 더 대단하다고 우리는 이야기를 들어봤죠? 박지성 선수가 평발인데도 90분 풀타임으로 그렇게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해서 칭찬을 하는 거예요. 표현하면은. 특히 축구 선수들도 힘들겠죠. 그렇죠? 발 아치를 만들 필요는 있어요. 고관절이 아프고 허리가 아픈 이유들은 발의 각도에 의해서 발바닥의 아치형의 각도에 의해서 결정지어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요즘 알전호나 신발의 밑에 이렇게 보조기구들 있죠. 이런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그런 거 말라고 하는데 골반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그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또 알전호 대리점을 했다가 뭐 파는 게 재주가 없어서 안 하는 걸로 했는데 그래서 소개는 많이 시켜드려요. 그게 울산에도 많거든요. 왜 그게 좋냐 하면은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여러분 발을 딱 찍어서 아치형이 어떻게 무너져 있느냐를 보고 거기에 맞춰서 신발 안쪽에 보조기구를 만들어줘요. 조금 가격대는 있는데 특히 내가 근장에서 고쳤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족적 근막염 있으시죠? 발에 염증이 생기는 분들, 근막에. 그런 분들은 거의 특효합니다. 두 번째, 무릎이나 고관절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도 의외로 그것을 하고 보조기구를 끼고 보행을 하면은 그걸 끼고 나면 연습을 많이 해라 그러거든, 걷는 연습을요. 그것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은 상당한 좋은 효과를 골반 아프고 허리 아픈 것들에 골반이 비뚤어지는 것도 마찬가지 많은 도움을 주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엄지와 검지를 붙여서 엄지와 검지를 잡아서 발가락 사이를 넓게 벌려보세요. 앞뒤로, 반대로, 앞뒤로 흔들어 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을 잡고 넓게 벌려서 앞뒤로, 반대로, 앞뒤로 흔들어 봅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을 잡고 넓게 벌리고 앞뒤로, 반대로, 앞뒤로 흔들어 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을 잡고 넓게 벌리고 앞뒤로, 반대로, 앞뒤로 흔들어 봅니다. 우리 인체에서 12경락, 12개의 경락이 있고요. 기경팔맥 8가지의 맥이 있다는데 그걸 일단 접어두고 12개의 경락이 반을 갈라서 왼쪽에 12개, 오른쪽에 12개가 있어요. 동일하게.
이게 몸을 반을 나누자면은. 그리고 몸 앞쪽은 인맥이라는 음교맥이라 그러는데 음적인 맥이 흘러다니고요. 등 뒤쪽으로는 동맥이라는 경락이 흘러다녀요. 그래서 앞으로 못 숙이는 분들은 몸에 뜨거운 화내고, 뭐 썩내고, 분노하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것들은 다 등 뒤쪽의 경락이 관련을 지어요. 앞쪽은 몸의 음적인 내용들, 뭐 배출하고, 뭐 소멸하고, 다운시키고 하는 모든 기능을 해요. 이걸 인맥이라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활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동작을 하다 보면 후굴이 잘 되는 사람들 있죠. 그분들은 인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정구를 잘하는 사람은 동맥이 잘 발달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 대표적인 동작들이 이런 동작들이 있죠. 그죠? 이런 동작을 잘 들어 올리는 분들은 인맥이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발바닥이 바닥에 닿는다는 것을 표현하면은. 근데 과도하게 한쪽이 치우쳐서 발달되어 있으면은 몸에도 질병이 따로따로거든요. 이제 음적인 질병과 양적인 질병으로 나누어져요. 여성들이 주로 부인과 질환들을 앓는 모든 질환들은 바로 음적인 질환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몸에 있는 12개의 경락에 시작하고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손가락 10개와 발가락 10개에서 끝나요. 그리고 엄지발가락은 비장하고 간의 경락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이고요. 두 번째 발가락은 위장의 경락이 시작되고 끝나는 점입니다. 세 번째 발가락은 신장, 콩팥의 경락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이고요. 네 번째 발가락은 담, 쓸개의 경락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입니다. 담이나 쓸개가 같은 말이에요. 다섯 번째 발가락은 방광의 경락이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입니다. 일단 양쪽에 다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경락들이 어디로 흘러갈 거라고요? 다리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무릎 관절, 발목, 다리에 건강에 문제가 온다면은 이 건강 장기능들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발목, 종아리는 신장과 방광, 그러니까 부종이 생기는데 종아리 쪽과 발목이 잘 붙는 분들은 콩팥이 안 좋으신 거예요. 부어도 팔하고 얼굴이 붙는 사람들은 심장이 안 좋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부종도 달라요. 이 정도는 그냥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상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무릎하고 허벅지는 비장, 위장. 비장하고 위장. 비위가 상하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기능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허벅지하고, 이게 비위에 문제가 오면은, 비장이나 위장에 문제가 오면은, 감정선은 아듬의 치유, 아니 꺾고 더럽고 치사하고 매섭고 유치하다고, 비꼬는 감정이 막 일어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됐는 게 아니고 뭐가 고장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비위가 상해서 그런 사람들이라고. 위장, 비장이 약해졌어. 이제 그 사람들 얼굴을 보면은 어떤 색깔일까요? 누렇게 떠 있어요. 우리 급체하고 그러면 얼굴이 누렇게 뜨죠. 그래서 노란 색깔. 간은 얼굴이 눈 밑에 아이샤도우를 칠한 것처럼 파랗게 변하는 사람들이 간이 나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성분인데 화장도 안 하고 왔는데 뭐라고요? 파랗게 아이샤도우 칠한 것처럼 눈이 파랗죠. 간 기능들이 떠.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샤도우 칠한 것처럼 파란 사람들은 간경화를 앓고 있거나 간암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눈이 파래져 있죠. 그리고 눈 흰자가 노랗게 변해요. 이런 기본적인 상식들을 여러분이 매일 아침에 세수하면서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 얼굴은 여러분들의 몸의 축소판이에요. 그래서 쉽게 알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위장, 비장은 두 번째 발가락, 엄지발가락에 해당이 되고, 간은 분노예요. 간은 엄지발가락을 통해서 허벅지 안쪽을 통해서 쇄골옆에까지 흘러다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을 넓게 벌리는 운동을 매일 제가 시키죠. 한 발만 벌리는 동작도 시키고 넓게 벌리는 동작을 시키는 이유는 간 기능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비장의 기능은 조금 더 위쪽이에요. 간은 좀 더 안쪽이고, 그 안쪽은 발에서 흘러다니는 신장의 경락이 흘러다녀요. 그러니까 네 번째 발가락에 있는 담의 경락은 허벅지 바깥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통해서 견갑골 뒤로, 어깨 뒤로 해서 머리에서 한 바퀴, 두 바퀴 돌아서 눈썹 끝나는 사죽공이라는 이곳에 혈자리에서 이 급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편두통 한 번씩 알아보십니까? 이쪽이 지끈지끈하게 아픈 거, 편두통이라 그러죠. 옆쪽으로 아픈 거. 양쪽이 다 아픈 거는 여러분 피 속에 산도, 담즙, 썰개즙이 많이 나와서 위장에 그게 피로 많이, 밥을 안 먹게 되고 썰개즙이 계속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피 속에 산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피 속에 산도가 높아지면은 혈관이 확장돼요. 그러면서 느끼는 게 편두통이에요. 이걸 가장 많이 느낄 때가 언제예요? 공복 시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화를 낼 때 편두통이 생기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스트레스 받았어.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데 못하고 속은 불불 끓는데 못하고 있을 때 머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지끈지끈 아픈 이유가 다 담즙에서 썰개즙이 과도하게 나와서 산도가 올라가서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또 술 많이 먹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아무것도 못 먹겠죠. 위산은 나와서 어저께 저녁에 먹은 알코올이 물이 들어왔으니까 알코올도 음식에 생겨서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 위산이 나와요. 근데 음식이랑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산이 그대로 몸 안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피 속의 산도가 높아져요. 언제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술 먹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씩 한 번씩은 잘못 일어나는 게 이렇게 눈골, 안골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한쪽으로만 일어나는 편두통이 있습니다. 이거는 목뼈 1번이 한쪽으로 전이돼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혹시 주위에 이쪽으로 해서 불편한 사람들 병원에 가서 아무리 검사봐도 머리에 종양이 있는 줄 알고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와요. 목뼈 1번은 두전골 안에 딱 박혀있기 때문에 엑스레이 상으로도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삐뚤어졌는 거는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두전골이 좌우 밸런스가 깨졌는 걸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근데 이게 깨지면은 얼굴이 반이 달라져요. 이게 나중에 심해지면은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요. 부안화사라 그러죠. 그리고 이게 고장이 나면은 한 번씩 주위에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채 뜬다 그러죠? 채머리라 그러죠? 이렇게 하시는 분. 그 다음에 뭐 말하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이걸 픽장애라 그래요. 픽장애. 그것 또한 뭐가 삐뚤어져서 그렇다고요? 목뼈 1번이 삐뚤어져서. 목뼈 1번. 7개가 있는데 그거마다 각각 정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정체는 목뼈 1번인데 여러분은 목뼈 1번을 바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뭘 통해서요? 그냥 요가라 그러면 안 되지. 물고기 포즈 맞지 아사나. 여러분 매일 고개 뒤로 넘기는 거 가르쳐 주죠? 오케이? 그 다음에 쟁기 포즈 할라사나. 어깨로 서기 사르방가사나 까루다 삐다사나. 무릎을 양쪽 귀 옆에 받치는 거. 뒤로 넘기는 거와 앞으로 숙이는 것을 반복해서 운동시켜 드립니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 엎드려서 에카파다 빨아버리다 마카라사나. 엎드려서 고개 돌려서 왼쪽 뺨이 바닥에 닿고 어깨 닿고 뺨이 안 떨어지도록 해서 돌리라 그러죠. 이거는 비틀어 주면서 턱을 들어 올리면 들어 올릴수록 위쪽으로 자극을 받고요. 턱을 끌어내리면 끌어내릴수록 아래쪽으로 자극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가를 내가 가르쳐 드릴 때, 아, 나는 목뼈 1번이 오른쪽으로 비틀어지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으로 비틀어져 있으니까 왼쪽으로 할 때, 오른쪽을 보고 동작을 할 때 왼발을 들어 올릴 때 턱을 이렇게 들어서 뺨을 바닥에 놓고 들어서 발이 좀 더 가려고 노력하면은 목뼈 1번을 여러분 스스로가 막을 수 있다고요? 그렇죠. 교정하고 자극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해 가시죠? 이제 요가를 좀 더 재밌게 배우시라고 제가 이 빠묵다에 대한 부분들을 연결해서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오래되신 분들은 동작 잘 하셔요. 그죠? 내가 무슨 동작을 가르칠 건지도 다 알아요. 그러면은 그 동작을 좀 더 디테일하고 좀 더 섬세하게 해서 똑같이 동작을 하지만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초급도 같이 하시고 고급도 같이 하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고급 되신 분들이 요가를 좀 더 재밌게 좀 더 발전적으로 가려고 그러면은 그런 느낌을 느끼고 몸 안에 집중하고 하면은 훨씬 더 1시간 동안이 유익하고 좋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새끼발가락은 정중앙 종아리 뒤로 해서 오금. 여러분 오금이 절이다 이런 이야기 하시죠? 오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꼬리뼈를 통해서 등 뒤쪽에 고유배근이라 해서
척추가 있으면 양쪽에 근육이 이렇게 서 있죠. 그 양쪽으로 두 줄로 쫙 올라가가지고 목에서 만나서 눈 여기까지가 오는 게 방광경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이 파스지모타나사나, 쟁기 포즈 이런 것들은 다 뭘 건강하게 해주는 동작들이라고요? 앞으로 숙이는 동작들은 다 방광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기울기는 조금 전에 했던 기울기는 뭘 건강하게 해드릴까? 서서 기울기 이런 거는요. 바깥쪽을 자극해 주니까 담, 쓸개를 건강하게 해주는 방법이라고요. 이해가 가시죠? 그 다음에 앞쪽으로 이 정강이뼈를 두 갈래에서 쭉 타고 올라오는 것은 비장, 안쪽은 비장, 정강이뼈를 잡아서 바깥쪽은 위장이 경락이 이렇게 흘러다녀요. 그래서 비장은 요 늑골 여기까지고 위장은 쇄골 밑에까지 흘러다녀요. 그래서 이 앞쪽을 자극하는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코브라 포즈 부장가사나, 엎드려서 위로 올리는 동작, 우스트라사나, 이런 동작들이 다 뭘 자극하는 거라고요? 비장과 할포즈 다뉴라사나, 몸을 뒤쪽으로 이렇게 넘기는 동작들은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는 장기능들을 다 자극하는 동작이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냥 요가만, 그렇죠. 오케이. 요가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몸속에 있는 오장육부에도 뭘 해준다고요? 1시간 동안 에너지를 공급해준다고 생각하시면은 더욱더 이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이 인지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그 다음에 중간 발가락에서 발바닥 요 밑을 뭐라 그러죠? 중앙을? 오이, 쥐랄 용천하고 있네 할 때 그 용천혈입니다. 여기를 눌렀을 때 아픈 사람들은요, 신허, 콩팥이 기능들이 다운되어 있거나 발바닥 요 안쪽에 아치형의 지가 자주 나는 사람들도 뭐라고요? 콩팥 기능들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근데 콩팥은 무슨 일을 할까요? 피를 걸러주는 일을 하고, 콩팥에서는 옛날 분들은 거기서는 피를 만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에요. 콩팥 위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은 부신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그게 콩팥이랑 한 몸인 줄 알았어요. 근데 현대의학에서 풀어보니까 호르몬 분비선이더라는 겁니다. 그 호르몬 분비선은 무슨 일을 할까요? 부신 호르몬은. 부신 피질 호르몬은 수질 호르몬, 피질 호르몬이 두 개 있는데, 여러분들의 정자와, 여러분은 없구나. 정자와 난자를 만들어내고, 정자가 나왔을 때 자궁경부를 이렇게 융털이 자라나게 해서 착상이 되고 임신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기능들이 누가 한다고요? 부신이에요. 그리고 부신은 동양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하단전이라고 부르면서 그곳에 있는 존재를 단전이라 그러는데, 어떠세요? 삶에 정력이 있으세요? 정력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이 정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의, 이 부신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콩팥을 직접적으로 자극하면서 용천혈을 따라서 종아리 아까 간의 경락보다 좀 더 뒤에, 방각 경락보다 좀 더 안쪽으로, 종아리 뒤쪽으로 쫙 흘러서 이렇게 쇄골로 흘러서, 쇄골까지, 아까 위장은 더 올라와서 눈 밑에까지고, 신장이 쇄골까지, 유부까지 흘러다니는 경락이에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요 뒤쪽을 자극하는 동작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인 동작은 메뚜기 포즈 살라바아사나입니다. 이렇게 들어 올리면 잘 안 올라가지죠? 그리고 이렇게 많이 들어 올리고 노래가면 노래갈수록 이 콩팥에도 피를 확 보내주는 기능을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 했던 비아그라아사나. 이 뒤쪽을, 다리를 뒤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해주면 뭐라고요? 그렇죠. 비틀기까지. 콩팥이 건강해지는 동작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요가가 좋다고 생각했지, 그쵸? 이런 게 안에 들어있을 줄은 잘 모르시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요가를 여러분이 좀 더 재밌게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리에는 간, 비장, 위장, 세 번째 발가락은 신장, 네 번째 발가락은 담, 쓸개, 다섯 번째 발가락은 방광에 경락이 흘러다니는데, 이 장기능이 다 건강해야 뭐가 건강할까요? 하체가 건강해요. 알아들으셨죠? 발목, 종아리, 신장, 방광, 무릎, 허벅지, 비장, 위장. 여기를 우리 사타구니, 또 다른 말로는 서해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해부와 발바닥은 간의 기능을 차지하는 곳입니다.
그런 그럴 때 가장 중요한 발가락이 어디예요? 엄지발가락이죠. 엄지발가락 밑에 톡 튀어나와 있죠. 여기 도톰하게 튀어나오는. 신발 얇은 거 신고 그러면은 못으로 꾹꾹 찌르는 것처럼 아프죠. 그러면은 간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것을 그냥 여러분 인지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아치에 쥐가 난다? 그러면은 뭐라고요? 신장, 콩팥 아니면 비장, 위장이 고장이 나면은 발바닥 아치형에 쥐가 나고 자주 나는데요. 내가 나열했던 발가락의 부위별로 하나씩 이렇게 발가락에 쥐가 나는 경우 있죠. 그게, 이거는 엄지발가락에 쥐가 나면 비장 아니면 간이구나. 두 번째 발가락에 쥐가 나면 위장이구나. 세 번째 발가락에 쥐가 나면 콩팥이구나. 네 번째 발가락에 쥐가 나면 썰개구나. 다섯 번째 발가락에 쥐가 나면 방광이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보고 쌤 쥐나는데 이거는 왜 그래요? 이렇게 질문을 안 하시겠죠. 그래도 하셔도 돼요. 또 가르쳐 드립니다. 하시면은. 그래서 고관절은 그만큼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발 뒷굽입니다. 걸을 때마다 발 뒷굽이 찌릿찌릿하게 아픈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꼬리뼈가 삐뚤어지신 분들입니다. 발 뒷굽과 아킬레스건이 뻣뻣해져 있는 분들은. 뭐가 삐뚤어졌다고요? 꼬리뼈. 그리고 발 뒷굽이 쩍쩍쩍 가뭄오듯이 갈라지는 분들. 예, 대장이 민감하거나 대장이 건조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대장이 문제. 이해하시겠습니까? 발 뒷굽 아킬레스건. 꼬리뼈를 수정하는 동작은 제가 가르쳐 드렸죠? 이렇게 집에서 물을 붙이고, 이렇게. 물을 붙이고, 이렇게. 물을 붙이고, 이렇게 들어 올리는 동작을 반복하면은 꼬리뼈가, 골반을 딱 조으면 꼬리뼈가 탕 튕겨져 나가요. 그래서 꼬리뼈가 삐뚤어졌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남자들은, 내가 남자라서 나는 잘 아는데 여러분도 잘 모를 거라요. 낭심이 위로 쫙 끌려 올라가는 느낌. 그러니까 아랫배가 우리하게 아프겠죠. 그 혹시 방자전 보셨습니까? 영화 방자전. 유승범이 노는 거. 좀 영화 좀 보고 하세요. 재밌는데. 방자전. 봤어요? 그래서 이몽룡이가 춘향이한테 꼬이 갖고 가고 밤새도록 뭐라고요? 헌물만 키고 왔는데 뻥치죠. 와갖고 방자한테 야 어젯밤에 춘향이 죽이더라 하면서는 근데 아랫배가 왜 우리 애 아프냐 하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그 달수 아저씨가 뭐라 그래요? 야 못했네. 밤새도록 뭐라고요? 그 남자들이 밤새도록 흥분 상태에 있으면은 꼬리뼈가 이렇게 안으로 말려 들어가요. 그렇게 해서 낭심 위로 쫙 끌어올려지는 느낌인데, 그럼 여성도 낭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기는 뭘 없어요? 난소가 있죠. 낭심은 없어요. 죄송해요. 그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 여성들한테 있냐 말이죠. 뭐예요? 난소죠. 그럼 난소가 여러분들 우리하게 아랫배가 아프다고 느껴지는 것들은 어디 있을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생리통. 이 사람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모르네 보니까. 그래서 난소가 이렇게 우리 어머님들은 상관이 없으시니까 별로 신경 안 쓰시는구나. 옛날 젊었을 때도 있었다 그렇죠? 그거는 뭐가 삐뚤어져서 그럴 수 있다고요. 생리통이 일어나면은. 근데 여러분들 따님들이나 조카분들 생리통 있으면은 이러면 고치신다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나. 엄마 요가 시간을 갔더만은 그렇다더라.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왜? 꼬리뼈가 삐뚤어지면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생리통도 꼬리뼈를 바르면은 없어져요. 6가지 이유가 있는데 생리통이 일어나는 6가지 이유 중에 그 중에 가장 강력한 이유가 꼬리뼈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예, 꼬리뼈를 고치면 생리통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가를 하고 난 뒤에 생리통이 없어졌다고 억수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 꼬리뼈가 발라지기 때문에. 앉는 방법을 일단 앉을 때 어떻게 앉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앉아야 꼬리뼈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앉으면요, 그렇죠. 꼬리뼈를 깔고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원숭이는 다행히도 꼬리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어서 앉을 때 꼬리를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앉는 거 봤어요, 원숭이가? 혹시 원숭이가 꼬리뼈를 이렇게 안으로 말아 넣어갖고 앉는 거 봤어요? 저도 지죽을 짓을 안 합니다. 뭔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꼬리뼈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발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 안으로 당겼어. 발끝을 수석. 요 문제 해야 되죠. 발바닥을 바닥에 놓고 왼발을 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감싸서 발을 들어서 발을 쭉쭉 뻗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발을 내려놓고 왼손을 무릎 뒤로 넣었어. 왼손. 오른손으로 손목을 잡아서 발을 들어서 발 하늘 위로 쭉쭉 뻗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그만 내려놓고. 돌립시다. 한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을 지그시 당겼어. 발을 들어서 허벅지에 올려놓습니다. 무릎 관절은 이렇게 밖에 안 움직이죠. 발목은 돌아가요. 발목은 이렇게 하시는 무릎은 안 돌아가요. 이렇게. 그래서 무릎이 안 돌아가니까 돌리려고 그러면 뭐랑 같이 돌아야 된다고요? 고관절이랑 같이 돌아야만 무릎이 돌아요. 무릎을 딱 잡아놓고 무릎만 못 돌려요. 이거 어떻게 돌려요? 그래서 이거 돌아가는 거지만 실질적으로 무릎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뭐가 돌아가는 거라고요? 고관절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걸 보상 운동이라 그러거든요. 뭔가 이게 안 되면 다른 게 하는 거. 이런 걸 여러분 억수로 많이 해요, 사실은. 근데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시간이 있을 때마다 뭐라고요? 허공차기를 열심히 하세요. 이게 싫으면은 억지로 서기 사람만 가가지고 뭐 하시라고요? 그렇지. 여러분 자전거 타기를 잘 못하시더라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웃기죠? 여러분 일어난다고 자전거 타기를. 자전거 이렇게 타요? 이렇게 하면 자전거 타요? 킥보드 타는 거랑 비슷한데 이거는? 그래서 원래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돼요. 발 뒷굽을 하늘 위로 뻗어 올리면서 이렇게 타야 돼요. 태와 여기까지 갔다 올라가기 힘드네. 그래서 이제 자전거 타기 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놓고는 또 거꾸로 시작하면 또 못하더라고. 그래서 이 두 동작은 무릎이 안 좋은 사람들은 집에서 뭐라고요? 텔레비 보면서 너무 와요. 그래서 뭐라고요? 텔레비 보면서 열심히 하시라고. 하면 할수록 좋아집니다, 이거는. 무조건. 아시겠죠? 진작 알았으면 그렇죠? 물론 수술 안 해서 그래. 그래서 화연하면은 이게 발이 조금 틀리고 각도가 한 5도 정도 틀렸다고 생각해요. 걷는 걸음걸이에. 그러면 무릎도 바깥쪽으로 틀려서 충격을 받겠죠. 매일 여러분이 산을 가면은 100km씩 뭐 50km 나가고 40km 나간다 치자. 50km가 나간다 치자. 산을 오르면은 무릎에 충격이 얼마나 가겠어요? 강치처럼 두 발로 뛰어 들어가지는 않겠죠. 한 발씩 걸어 올라간다 이거 산을. 맞죠? 그럼 그 무릎에 얼마나 하중이 있겠어요? 똑 바른 상태에서 하중이 가면은 근육도 발달되고 좋은데 떨어진 상태에서 계속 하중을 받으면은 한쪽으로 계속 어떻게 돼요? 관절이. 그래요. 그래서 무릎이 고장이 나는 거라고. 등산 열심히 하셨죠? 했는 걸 못하겠노? 했는 걸 내가 이야기를 많이 안 꺼내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골반이 바른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어떤 운동이든지 간에. 골프도 사람들 치다 보면은 막 잘못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는 공을 못 치니까 열받으니까 세게 휘둘러가지고 넛골들이 다 부서져요. 왜 웃으세요? 넛골이 건강한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가면 초보자들이. 뭔 말이죠? 첫 번째 하는 사람들은 이걸 얼마나 깍 잡고 연습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이 안 펴져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에 담가갖고 손패 감서는 공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안 해보신 분들인가 보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힘의 원리는 몸의 관절들의 유동 범위를 이용해서 움직이는 건데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원리는 뭐라고요? 그쵸? 억지로 하려고 그러니까 몸에 이상이 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뭐든지 뭘 할 때든지 간에 뭘 이용하시라고요? 요가의 개념을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건강하게 배울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발 안으로 당겼어. 자, 무릎을 잡고 고관절을 들어 올려봅니다. 들어서 가슴에 붓고 바닥에 닿고. 이게 손 없이 합니다. 닿고 당기고 닿고 당기고 닿고. 됩니까? 붙습니까? 잘? 이러면은 정상.
안 붙으면 뭐라고요? 손을 눌러도 안 붙네. 큰일 났다. 자, 앉고, 꽉 눌렀어요. 닿네. 저쪽은 안 닿을 거라. 들고, 닫고. 그러니까 왜 지금 내가 허리가 문제가 오고, 왜 무릎에 문제가 오고, 골반에 왜 문제가 왔는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몸을 알아야 다시 알았으니까 더 이상 나빠질 일은 그렇죠. 그런데 알고도 계속 하는 사람을 불교에서는 중생이라 그러고요. 기독교에서는 어린 양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매일 이렇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라. 목사님들이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스님 가면 또 하고, 니가 아름하다 이러고 하는 이야기들이 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알아들으면 중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가슴에 안고 누릅니다. 하나, 안고, 둘, 안고, 셋, 안고, 넷, 안고, 다섯, 안고, 지그시 여섯. 이 골반이 이렇게 눌렀을 때 불편함이 없을 때. 이게 아주 쉬운 동작이에요. 이게 노인정에 가서 가르치는 동작이거든요. 빠묵다라고. 오케이. 자, 무릎을 잡고 크게 고관절 올려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원이 이만큼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고관절에. 이렇게 돌려야 고관절이 밖으로, 안으로, 최대한 밖으로, 안으로 해서 회전하죠. 무릎을 더 크게, 무릎이 그리는 동그라미를 더 크게 그리라는 이야기입니다. 바깥쪽으로. 무릎이, 발이 좀 움직여도 돼요. 이 발을 어떻게 딱 붙여놓고 해요. 그래서 살짝 움직이면서 고관절을 돌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고관절을. 반대로 크게 돌려봅니다. 내 동그라미가 저거 크죠? 이렇게 크게 그리는 거예요. 자, 그만 누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만. 왼손 왼발을 어깨로 올려서 안에서 바깥쪽으로 통통통 두들겨 봅니다. 발을 내려놓고 깍지를 끼고 발바닥을 감싸서 숨마시 발을 어깨 들어 올립니다. 발을 들어서 배가 닿고 왔습니다. 끄이마가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좀 더 쑥 들어봅니다. 천천히 가볍게 들어오고 무릎을 구부려서 지금 우리는 오금을 펴는 운동을 했죠. 두려움을 좀 없애는 거예요. 우리 오금이 저리다 할 때 어떻게 언제 저려요? 무서울 때 저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모르니까 잘 이 동작 할 때 오금이 잘 펴지던가 안 펴지던가요? 우리 만두랑 비슷하게 오금을 펴죠. 강아지들 서면 이렇게 섭니다. 이 무릎이 절대로 이렇게 인간처럼 안 펴져요. 이렇게. 이걸 펴는 운동은 뭘 없애자고요? 여러분이 그동안 삶에서 두려운 감정들을 없애주는 동작이에요. 오늘도 두렵죠? 내일도 두렵고. 그만큼 사실 무서운 게 뭐가 있노? 그쵸? 아닌가 봐요. 그래서 삶이 하루하루가 뭐라고요? 두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전해 오면은 오늘 여기까지 올 때 운전해 오신 분들은 집에서 출발해 올 때까지 어때요? 신호등 봐야 되죠. 옆에 차 봐야 되죠. 그쵸? 그 두려움에 여기까지 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올 때까지 계속 무릎 뒤쪽을 뻣뻣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와서 풀고 집에 가고 본전만 하셔도 재수입니다. 근데 선생님 나는 왜 이렇게 발전 안 해요? 20년을 했는데 왜 발전 안 해요? 그대로네요. 나이는 20년이 넘었는데 뭐라고요? 그대로 오면은 재수지. 신경 나이가 한 개도 안 늙었다는 이야기인데. 맞아요. 물론,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들처럼 동작이 늘면은 좋겠지. 23살 이후에는 꿈도 꾸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그게 지금 이만큼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물론, 골반에 밸런스가 비틀어져 있는 분들은 일단 그런 밸런스를 잡고 난 뒤에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게 늙지 않는 비결이 되기도 합니다. 신경 나이가. 신경이 안 늙으면 뭐라고요? 몸이 안 늙어요. 깍지 끼고 발등을 감싸서 스마시 발을 어깨 들어 올려서 가슴으로 꼭 안아봅니다. 고관절을 가볍게 좌우로 흔들어 봅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스마시 발을 어깨 들어 올려서 엄지발가락이 오른쪽 귀 옆으로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쑥 당겨보면 될, 아홉, 하나, 둘. 스마시 발 딛고 올라오게 들었어. 발 딛고 이마에.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쑥 당겨보면 될, 아홉, 하나, 둘. 들어. 오른손 발을 잡고 왼손 안으로 넣고 발목을 받쳐서 발을 높게 들어 올림. 머리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다섯, 쑥 들어보면 될, 아홉, 하나, 둘. 전체 가볍게 들어. 두 손으로 발목을 잡아서 발목을 힘 빼, 힘 줘, 힘 빼, 힘 줘, 힘 빼, 힘 줘. 내 말을 잘 들어요. 발목이 힘 빼라 그러면 힘 빼지고, 힘 줘라면 힘 주고. 잘 흔들면서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서 하지 말고 흔들면서 힘 줘, 힘 빼, 힘 줘, 힘 빼. 예. 안 되네요. 무릎 꿇어버리고 중요한 질병에 걸렸어요. 어떡하노? 예? 병에 걸리셨다고 어떡할 거예요?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병이 걸렸어요. 내가 머리에서 발목한테 힘 줘라 이러면 힘을 줄 수 있어요. 힘 빼라. 머리에서 가장 먼 쪽이잖아요. 신경계통 중에서 힘 빼라 그러면 힘을 빼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요가 아산을 하면서 신경을 전달하는 연습을 하면은 곧 나을 거예요. 요가를 하시면. 자, 밀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비성성도 두들겨 봅니다. 아저씨 한 분이 중국 사시는데, 콩팥이 많이 안 좋으셔요. 그래갖고 의사 선생님이 운동을 해라 그런다고 오셨더라고요. 한 번 왔는 거 보시는 거 모르겠네, 아저씨가. 운동하러 와갖고 첫날 해보는데, 일단 뭐가 안 되냐면은, 옆으로 가라앉아져요. 이게 안 돼요. 보편적인 남자들 와보면은, 예, 그런 동작들이 많이 나와요. 잘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분한테 단체 수업은 안 되겠어요. 1대1로 가르쳐 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1대1 수업 받고 계세요. 회의하면은. 근데 그분은 1대1 수업 가르쳐도 몇 개 동작 가르칠 게 없어요. 뭘 앉거나 서거나 한 발로 서거나 뭐 기울이거나 돼야 1대1 수업을 하더라도 동작을 가르치고 다닙니까? 그래서 다시 뭘로 하냐면 경락 마사지 해가지고 풀어갖고 가장 쉬운 동작 위주로 해서 1대1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몸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금은 그래도 요가를 하니까 어떠세요? 처음 왔을 때 느낌이 장애자 같지 않던가요? 맞죠? 뭐 지금 뭐 요양보호사도 하고 계시고 해가지고 일도 하고 계신데 와서 여기 앉아있어 보니까 뭐 연세도 있으시지만 뭐 같다고요? 장애자 같아요. 같은 나이 70 넘으신 이 어머님들 빙빙 날라다니는데, 그쵸? 빙 날라다니는 수준이죠, 그쵸? 근데 제가 우리 언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몸을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손을 가비동 들어주고 바벨 가비동 들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힘들고 매일매일 오기가 너무 힘들지만 건강으로 여러분에게 이 시간들은 틀림없이 보상해 드립니다. 두 발을 붙이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서 오른쪽 발목 왼쪽 무릎 위에 왼손 손가락을 발가락 사이 끼워 넣습니다. 오른손 발목을 잡아서 크게 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반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그만. 발끝을 잡아서 발등을 쭉 늘려서 주먹을 쥐고 발등을 통통통 두들겨보고 오른손 발끝을 잡아서 발가락을 쭉 확장해서 발을 내려서 엄지발가락을 지그시 눌러서 왼손 주먹으로 발바닥을 방문 두들겨보면 발 내려가지고 바닥에 내려서 아니 무릎을 벌리고 내려 발을 들어서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톱으로 발바닥을 꼭꼭 눌러봅니다. 무릎 바로 위에 보면 홈이 있어요. 발목 올리라고. 어젯밤에 제가 파놨어요. 잘 올려놓고. 좀 더 위로 올리면 뼈끼리 받쳐가지고 아파요. 꼭꼭 눌러보세요. 발바닥 누르면 아픈 데 있어요? 있을 거예요. 없으면 무딘 거고요. 그만큼 살면 다 있어요. 아픈 데가. 그쵸? 거기를 꼭꼭 많이 눌러주세요. 용천이를 누르는데 막 아픈 사람들은 콩팥이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에요. 기억 잘 하세요?
아저씨 장가 올 때 발바닥 맞았어요? 발바닥 때렸어요? 안 때렸어요? 우리 애원님은 남편분 장가 올 때 발바닥, 그래요? 그 맞은 사람 어디 있어요? 때리던가요? 오케이. 왜 때릴까요? 이쁜 신부 들고 간다고 밉다고 때리는 거 아이가? 진짜 그럴까요? 그 문화가 왜 만들어졌을까요? 옛날에 가부촌이 있었죠. 전쟁 때문에 많이 죽긴 죽었지만, 근데 의외로 옛날에 많이 죽었는 병병 중에서 복상사가 하룻밤, 첫날 밤에 남편이 죽은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복상사가 왜 걸릴까요? 요즘은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요즘은 복상사 걸릴 일이 없어요. 옛날에는 복상사가 왜 걸렸을까요? 여자라고는 신윤복에 빨래하는 여인, 이 빼놓고는 여자 속사를 엄마 빼놓고는 볼 날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야동이 있었겠어요? 볼 일이 없었어. 그런데 첫날 밤에 뭐라고요? 얼굴도 못 봤는 섹시하고 하다 나오바리, 내 나오바리도 아니고 신부 나오바리에 가갖고 장가를 가잖아요. 가서 결혼하고 첫날 밤 치르고 시집을 오는 게 옛날 우리나라의 결혼의 풍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첫날 밤에 가갖고 뭐라고요? 신부방에 금침 깔아놓고 첫날 밤에 속사를 싹 보잖아요. 그러고 운우지정을 나누는데 콩팥은 무슨 기운일까요? 정은 아까 내가 했죠. 콩팥, 숙이라 그랬잖아요. 물하고 심장은 화기예요. 둘이는 상극이에요. 숙이가 막 발동을 하면은 심장의 불을 꺼버려요. 그래서 첫날 밤에 잘 모르는데 뭘 하다가 절정에 다다르면은 숙이가 발동을 하면 뭐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그게 복상사입니다. 남자도 많이 죽었어요. 첫날 밤에. 첫날 밤에 안 죽이려는 방법을 찾아내니까 그 방법이 뭐냐? 용천혈을 자극해주면 된다고요. 첫날 밤에 신랑을 용천혈을 누르면은 좋게야 좋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 좀 무식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친정 오빠들이나 삼촌들이 복상사 하지 말라고 발바닥을 때리던 게 시조가 돼서 아직까지도 잘 모르고 발바닥을 때립니다. 우리 그래 장가가서 때리려고 그래. 나 미리 잤어요. 다 잤기 때문에 나 안 죽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 자, 꾹꾹 눌러보세요. 오케이, 이해가 되셨죠? 죄송합니다. 수업시간 쓸데없는 이야기했어. 자, 엄지와 검지를 잡아서 발가락을 넓게 벌리고 앞뒤로, 반대로, 앞뒤로 흔들어 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손가락을 잡아서 넓게 벌리고 앞뒤로, 반대로, 앞뒤로 흔들어 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을 잡고 넓게 벌리고 앞뒤로, 반대로, 앞뒤로 흔들어 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을 잡고 넓게 앞뒤로, 반대로, 앞뒤로 흔들어 봅니다. 발을 내려서 깍지를 끼고 허벅지를 감싸서 발을 들어서 발을 쭉쭉 뻗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발을 내려놓고 오른손 무릎 뒤로 왼손 손목을 잡고 발을 들어서 발을 쭉쭉 뻗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열. 오른쪽 회전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 안으로 지그시 당겨서 발을 들어서 발 뒷구비에 닿고 왼쪽 발끝을 당기고 오른손 무릎을 눌러서 가슴에 꼭 안아서 눌러내 하나 안고 둘 안고 셋 안고 넷 안고 다섯 안고 여섯 누르고 있어. 무릎을 들어서 무릎을 잡고 고관절 크게 회전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거기 눌러봅니다.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 발을 잡고 발을 높게 들어 올려서 발을 둥둥 안에서 허벅지 당기고 발을 내려놓고 깍지를 끼고 발바닥을 감싸서 숨마시 발을 높게 들어 올리고 배가 닿고 가슴이 닿고 이마가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좀 더 쭉 당겨봅니다. 잠시 그대로 있어 보세요. 움직이지 말고. 무릎이 안 펴지면은 70대예요. 무릎이 펴지면은 60대.
발이 이만큼 늘리면 50대, 40대, 30대, 이마에 닿으면 20대, 잘 닫고 발끝 당기고 쫙 펴면 10대. 저러고. 무슨 나이라고요? 무릎 뒤쪽 신경 나이를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내리세요. 이제 깍지 끼고 발등을 20대 맞다. 자, 발을 어깨 들어올렸어. 가슴으로 꼭 안아봅니다.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좌우로 흔들어 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발을 어깨 들어올리면 엄지발가락이 왼쪽 뒤 옆으로.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전도석 당겨 봅니다. 수마지 발을 어깨 들어올리면 발 뒤꿈이 이마에.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전도석 당겨 봅니다. 전체가 가볍게 들어오고 왼손 발을 잡고 오른손 하나 넣고 발목을 받치. 발을 어깨 들어올리면 머리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좀 더 속 들어봄. 천천히 가볍게 들어. 두 손을 발목을 잡고 힘 빼, 힘 줘, 힘 빼. 이렇게 구부려서 바깥쪽으로 밀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볍게 통통탕 두들겨 봅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발 흔들다 보면은 내 다리가 아니고 너무 다리겠죠. 말도 잘 안 듣고 어두나고. 그러니까 그런 거리가 잘 걸어지겠냐고. 자, 가볍게 손을 흔들어서 발을 가볍게 풀어봅니다. 자, 발바닥을 마주하고 발 안으로 당겼어. 고관절을 팽팽하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해보세요. 엉덩이가 어때요? 지금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할 때 맞추는 데가 자골이에요. 우리가 자골신경통 이야기하는 그 자골이라고. 양쪽에 다 있어요. 왼쪽에 있는 게 아니고. 똑바른 것 같아요. 저도 이 오른쪽이 가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더 뒤쪽,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무릎은 거의 잘 닿는데, 아직도 이 오른쪽 골반이 이렇게 좀 더 낮아져 있는 느낌이 들어요. 자, 두 손 무릎을 누르고.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하나. 그럼 손을 등뒤로 보내 손끝지하기 몸. 힙을 살짝 들었어. 발을 들고. 자, 발을 발바닥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서 최대한 붙이려고 노력하고 무릎을 쫙쭉 뻗어봅니다. 몸을 이용해서. 21.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닥 가까이. 하나, 둘, 셋. 발바닥 붙이려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발을 바닥에 털시. 자, 이제 두 발이 왼쪽으로 가더라서 옆으로 앉아봅니다. 힙을 살짝 들었어. 다시 배꼽에 각질을 끼고 수마이 두 손을 어깨에 들어 올려서 왼쪽으로 가볍게 기울여 봅니다.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좀 더 쑥 내려가고 골반의 느낌이 확실하게 옵니까? 스웨브에 딱 느낌이 오죠. 내려갈 때. 예, 그렇죠. 이게 여러분은 제대로 골반의 느낌을 느끼시면서 하고 있는 중이에요. 천천히 숨 마시고 가볍게 들어. 좀 더 뻗어 올려서 팔을 넓게 벌려서 가볍게 내려놓고 반대로 두 발을 들어서 오른쪽으로 힙을 살짝 들었어요. 배꼽에 각질을 끼고 평소 때 끼지 않죠. 각질을 숨 마시며 두 손을 높게 들어 올려 좀 더 뻗어 올리고 오른쪽으로 역방향으로 힘을 주고 하나, 좀 더 쑥 내려갑니다. 숨 마시고 가볍게 들어. 좀 더 뻗어 올려서 팔을 넓게 벌려서 내려놓습니다. 손을 가볍게 흔들어주고 무릎을 구부려서 발끝이 바깥쪽 힙을 안으로 당기고 한 무릎씩 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두 무릎을 동시에 내려놓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 더 무릎을 바닥에 놓고 힙을 들어보세요. 하나, 앞으로 내리고 힙 들고 둘, 내리고 셋, 들고 내리면 넷, 들고 내리면 다섯, 들고 내리면 여섯,
그만 발을 쫙 풀어봅니다. 조금 전에 이 동작이 앞에 1시간 동안 내가 열심히 설명하고 좀 더 섬세하게 풀어줬는 거라면은 이 동작은 한 방에 어디에요? 발목, 무릎, 고관절을 한 방에 풀어주는 동작입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동작을 하면은 앞에 있는 파묻다 시리즈를 물론 섬세한 부분은 있지만 이제 조금 전에 했던 파묻다 시리즈는 어느 쪽에서 발달됐냐면은 북인도에서 발달됐어요. 추운 지방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고 몸이 뻣뻣하니까 몸을 풀고 하는 것들을 했고, 남인도 지방 사람들은 뭐라고요? 하루에 온도가 우리나라보다 더 뜨겁죠. 42도, 뭐 38도 이러니까 뭐라고요? 이미 다 노곤노곤하게 풀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굳이 발목 풀고 발가락 풀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바로 비라사나 동작을 취하고 당겨서 놓고 누워서 깍지 끼고 좌우로 헉지 흔들고 앉아서 두둑둑 풀고 바로 스탠딩 포즈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남인도 요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이것만 하고 바로 동작을 들어가도 되고요. 겨울에는 이렇게 쪼목쪼목쪼목 빰따사라를 통해서 풀고 난 뒤에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메타프로고 롤링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발끝이 머리에 바닥에 닿고, 넷, 쪼그리고 앉아봅니다. 발끝이 머리에 바닥에 닿고, 다섯, 쪼그리고 앉아봅니다. 여섯, 자리에서 일어나 봅니다. 일곱, 자리에서 일어나 봅니다. 여덟,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아홉,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열, 하게 되게 예쁜데요? 열, 그만. 자리에 앉습니다. 예, 동작은 많이는 못 배우셨지만, 그 원리나 이치들을 좀 더 자세히 아셨으니까, 내일부터는 동작을 할 때, 몸에 그런 느낌들을 느끼고, 동작이 많이 내려가는 게 요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만큼을 내려가더라도 뭐라고요? 이만큼을 내려가더라도 허리를 뒤로 제끼고 내려가는 게 아니고 꼬리뼈를 깔고 있지 않고 회음이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내 모든 멘트는, 앉아서 하는 멘트는 뭐라 그런다고요? 그렇죠. 회음이 바닥에 닿고라고 나는 멘트를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선생을 무시하는가 봐요. 그렇지 않나요? 무시하던데. 자, 파르스바 자노 시리시 아사나. 내가 힙을 들어서 발뒤꿈을 당겨서 회음이 뭐라고요? 예, 그리고 발끝 잡고 손을 들어서 내려가라 그러는데 여러분은 이렇게 내려가죠. 회음이 떨어졌어요? 안 떨어졌어요? 여기 이래 하면 안 된다고. 회음이 바닥에 닿고, 뭐 하려고? 많이 내려가려고. 회음이 바닥에 닿고, 이렇게 내려가야 된다고. 완전히 다른 동작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이거 하나 보이고 자연노 시르시아사나. 회음이 바닥에 닿고 이렇게 내려가는 동작하고요. 회음이 바닥에 안 닿고 내려가는 동작이요. 자, 몇 분들 그래 하십니다. 이렇게 등이 굽어서 내려가줘야 근데 회음이 바닥에 닿으면 이렇게 내려가줘야죠. 회음이 안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이해하시겠죠? 그게 중요하다고요. 동작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일단 열심히 하십니다. 열심히 하는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왕이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서 똑같이 하는데 이왕이면 뭐라고요? 좀 더 나은 방법을 취해서 하시면 여러분이 좀 더 빨리 건강해질 거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동작을 잘해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해라고 요구하는데 자꾸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정확한 건 좀 제껴놓고 많이 내려가고 유연해진 것처럼 좀 더 동작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요가에서 그걸 뭐라 그러냐면은 와이라기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비아샤는 매일 끊임없이 수행하는 거고, 요가에서는 와이야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욕심을 내려놓고 수행을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수행의 법칙입니다. 수행은 뭐 해야 된다고요? 네. 그래서 헛설, 설렁설렁. 오늘 좀 아쉽죠? 좀 적게 해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요? 이 일이, 오늘 했던 이 이야기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요가의 라이프에 큰 도움을 드릴 겁니다, 분명히. 근데 또 잊어먹을 거예요. 그럼 또 내가 언젠가는 또 한번 이야기 할 겁니다. 우리 김 여사님은 나한테 이런 이야기를 몇 번 정도 들었을까요? 못 세겠죠? 20년 동안 이렇게 한 번씩 월요일 날 아니면 화요일 날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떠들었는데 보통 안 떠들고 제가 수업을 하죠.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요. 좀 아쉽지만. 그래도 내일 오시면 또 팔하고 뭐 앉아서 하는 동작으로 쭉 진행해 갈 겁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 주일을 9월이 시작되는데도 낀게 있지만 시작되는 요일에는 빠묵다로부터 해서 앉아서 하는 동작을 쭉 내일 할 거예요. 그 다음에요, 모레는 무릎 꿇고 하는 동작만 1시간 동안 해요. 그러면은 집에 가시겠죠. 그때는 쿠션 받쳐가지고 무릎에 무리 가지 않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엎드려서 쭉 1시간을 해요. 스탠딩 포즈 1시간. 그래서 누워서 하는 동작 1시간. 그걸 다 모아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초급에서 중급에서 고급까지 다 가르쳐 드려요. 그럼 월요일은 초급을 싹 모아서 1시간 동안 하고, 화요일은 초급보다 한 단계 더 위에를 싹 모아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가를 이해하고 알고, 근데 이런 요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요가 아사나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건강해지려고. 맞아요. 그것도 맞는 이야기고, 요가 아사나를 하는 이유는 물론 하면 건강해져요. 요가 아사나 하는 목적은 바르게 앉기 위해서 84,000가지 동작이 나왔어요. 그럼 앉아가 뭐 할까요? 어떤 분이 명상 이렇게 하는데, 물론 명상을 하려고 하는데 앉아있으면은 잡념밖에 안 들어와요. 수업 마치는데 빨리 집에 안 보내주고 앉혀놓는 이런 생각만 들고, 뭔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 의식하고 몸하고 가교 역할을 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호흡이에요. 호흡. 그래서 요가에서는 이렇게 앉히는 이유가 뭘 하기 위해서요? 호흡을 하기 위해서 앉혔어요. 그러면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 호흡을 하고, 명상이라는 걸, 호흡을 여러분이 잘해서 집중력이 뛰어나져서 명상이라는 걸 하면은 이렇게 몇 분 동안 앉아 있어야 될까요? 28분. 여러분이 이렇게 28분만 앉을 수 있어야 여러분 뭐가 가능하다고요? 명상의 테크니컬한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안에는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궁금하면 제가 지도자 과정 교본을 보여드릴게요. 거기 있는 내용들을 우리 선생님들한테 내가 다 가르쳐요. 마음에 대해서도 마음에 대해서도 다 배울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용하는 마음들 있죠. 그 마음이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한 번씩 우리 회원들을 위한 시간을 내서 특강들도 한 번씩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가가 뭔지, 요가의 전체적인 이유들, 여러분의 삶에서 찢다, 의식이 움직여서, 불교에서는 까르마, 업이라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뭐라 그런다고요? 죄라 그래요. 죄.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유교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유교도 불교를 살짝 써가지고 업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불교적 용어죠, 그렇죠? 근데 유교에서 갖다 써요. 그래서 업보. 여러분이 이런 형태로 사는 이유가 여러분이 그동안 살아왔는 것 때문에 그대의 결과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